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건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비명이었다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워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여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60대 후반의 시어머니, 또 한 명은 30대 중반의 며느리.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고리를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5년이나 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희망이 없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시어머니가 사실은, 아니, 아직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영숙, 68.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 병수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 그리고 겉으로는 헌신적으로 보이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진짜 얼굴을.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시니까 피해망상이 생기신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오히려 영숙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만약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연기를. 아침 7시, 영숙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은 사흘 전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영숙은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영숙이 나가보니 지연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지연아. 커피 좀 타주세요. 아메리카노로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커피를 내려 거실로 가져갔을 때 지연은 여전히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영숙이 커피잔을 내밀었지만 지연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놓으세요.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아침을 차려놓고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은 식탁에 앉더니 반찬 몇 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치가 왜 이렇게 쉬어요?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어제 새로 담가야 했는데. 에휴. 지연은 김치를 젓가락으로 밀어냈습니다. 맨날 이런 식이에요. 살림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병원에 간다며 나갔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영숙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아들 병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수야.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꼭 지킬게.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지연은 분명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병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지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야. 오늘도 병원 왔어. 영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보험금도 못 받고.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뭐래? 희망 없다며? 그럼 됐잖아.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끝날 거야. 통화가 끝났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병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숙은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보험금을 노린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피해망상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헌신적인데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은 모두 지연의 편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힘없고 늙은 노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영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갔다 왔다. 아, 그러셨구나. 저도 아침에 갔다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병실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지연은 웃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미소였습니다. 영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시선이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옷장이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 사이로 낡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젊은 여자. 화려한 조명 아래서 활짝 웃고 있는 그 여자는 바로 영숙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배우였으니까. 영숙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2 아들의 병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굽은 어깨.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영숙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7시 반. 복도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영숙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수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병수야.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정말 사고였을까?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병수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단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늘 의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병수가 평소와 다른 길을 간 것, 그날따라 지연이 병수에게 급한 심부름을 시킨 것, 그리고 사고 직후 지연이 보인 이상한 침착함. 엄마가 바보였어.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영숙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가 지켜줄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병인 이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미선아. 잠이 안 와서. 미선은 40대 중반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이 병원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며느님은 요즘 잘 안 보이던데요. 미선의 말에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쁜가 봐. 바쁘긴요. 어제도 병원 왔다가 병실도 안 들어가고 그냥 가더라고요. 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제도? 네. 복도에서 한참 통화하시더니 그냥 가시던데요. 미선은 모르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지연은 매일 병원에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실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연은 왜 병원에 오는 걸까요? 미선아, 혹시?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수 담당 의사 선생님이 며느리랑 자주 얘기하시니? 아, 네. 요즘 자주 상담하시는 것 같던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니?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며느님이 자꾸 연명 치료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명 치료. 그 단어의 의미를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미선아. 미선이 나가고 영숙은 다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주먹을 풀었습니다. 분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행동 패턴, 병원 방문 시간, 통화 내용, 의사와의 상담 빈도. 영숙은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지연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응, 일찍 깼어. 아, 그러셨구나. 저도 막 도착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선의 말로는 지연이 30분 전에 이미 왔었습니다. 영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지연은 병수를 잠깐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 좀 보자고 하셨어요. 무슨 일로? 병수 상태에 대해서 상담하신대요. 그래, 나도 같이 가야겠다. 지연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제가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나도 들어야지. 내 아들인데. 영숙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잠시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두 사람은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의사에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제안을 할지. 진료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연기가. 문이 열렸습니다. 챕터 3 마이너스 며느리의 본색. 진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담당 의사 김 선생은 50대 초반의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영숙과 지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선생은 잠시 차트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박병수 씨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은 긴장한 채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5년이 지났고 뇌 손상 정도를 봤을 때 의식을 회복할 확률은 1% 미만입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의사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김 선생이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지난번에 문의하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지연아,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영숙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깨어날 수 없다면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병수는 살아있어. 숨쉬고 있다고. 어머니. 지연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5년이에요, 5년. 1%라도 희망이 있잖아. 1%요? 지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1%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하는데요? 우리? 영숙이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병수야. 너는 뭘 고통받았는데?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이 5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병원비에 생활비에. 병원비는 보험에서 나왔잖아. 영숙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선생이 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이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지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1차 보호자입니다만. 그럼 됐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연명치료 중단을 원합니다. 안 돼.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내 아들이라고. 어머니, 제발. 지연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병수도, 저도, 어머니도 모두 힘들잖아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병수가 죽기만 바라잖아. 보험금 때문에.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들었어, 나. 내가 전화하는 거.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금 타려고 병수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잖아.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망상이에요. 망상? 그래요, 망상. 나이 드시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 김 선생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진정하시고.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상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증거 있어요?
지연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었다는 그 전화, 증거 있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영숙을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그것 봐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이러세요. 저는 혹시 어머님 건강검진은 받으셨나요? 지연이 김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노인 우울증이나 치매 검사 같은 거요.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정상이야. 그럼 왜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영숙을 걱정하는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어머니 걱정돼요. 요즘 혼잣말도 많이 하시고. 그건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이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 황당한 망상에 사로잡힌 시어머니, 김 선생도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동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한번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멀쩡해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더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죄송해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셔서.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김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 지연의 편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니까요. 네, 의사 선생님. 지연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창피하잖아요.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병수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집에나 계세요. 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참아야 해. 영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화내봤자 소용없어.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영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무기력하고 지친 노인의 얼굴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얼굴이 연기라는 것을.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영숙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대본을 쓰듯이. 일막 무기력한 시어머니, 이막 며느리의 방심, 쓰리막 결정적 증거 확보. 영숙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년간 무대에서 쌓은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모든 연기에는 대본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배우에게는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영숙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며느리의 본색을 폭로하는 것, 아들을 지키는 것. 해가 떴습니다. 영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한 얼굴, 지친 눈빛, 구부정한 어깨.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좋아.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침 8시. 지연이 일어났을 때 영숙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영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어제 일은. 미안했어, 지연아. 아, 괜찮아요. 지연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니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안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순순히 물러섰다고 생각하는 것을. 병수일은 지연이 내가 알아서 해.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머니, 지연이 영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가 잘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연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영숙의 눈은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무기력한 시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 지연은 점점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앞에서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응, 나야. 이제 거의 다 됐어. 지연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신경 쓰지 마. 완전히 포기하셨어.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응, 다음 주쯤이면 서류 준비 끝날 거야.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주.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병원에 갔습니다. 미선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안 오시던데요. 응, 몸이 안 좋아서. 영숙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시죠? 미선아. 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 요즘 어때? 며느님요? 요즘 자주 오시던데요. 병실에? 아니요, 병실에는 안 들어오시고요. 주로 원무과 쪽에 계시던데요. 원무과. 그곳은 서류를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서류 준비하는 거 봤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계속 출력하시더라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병수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영숙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원무과 쪽으로 향했습니다. 원무과 앞을 지나칠 때 영숙은 잠깐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후 영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빠르게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사망진단서 발급 신청서, 그리고 생명보험 청구 안내문.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직접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서류를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에 언제 오셨어요? 영숙은 당황한 척 더듬거렸습니다. 화장실 찾다가. 화장실은 저쪽인데요? 지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로 떨리는 것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지연은 잠시 영숙을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류 좀 처리하고 갈게요. 어머니는 먼저 가세요. 응.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연이 원무과 안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움직였는지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류만으로는 며느리가 보험금을 노린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녹음. 지연이 누군가와 통화할 때 녹음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영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병원 건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영숙은 벤치에 앉아 멀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제 진짜 연기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매일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지연에게 고분고분하게 대하고 병원에 가서 아들을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무기력한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영숙은 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중고가게에서 구입한 오래된 녹음기였습니다.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어디에 숨길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늦을 거예요. 응, 그래.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지연이 나간 후 영숙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지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보험금 청구 서류,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명함. 영숙은 명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뒤편을 더 살폈습니다. 그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수 사고 날짜, 보험 가입 날짜, 그리고 예상 보험금 액수 2억 원.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2억 원. 그것이 며느리에게 아들의 가치였습니다. 영숙은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그리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서랍을 닫고 방을 나오려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지연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방에서 뭐 하세요? 아, 그게. 영숙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당황한 것처럼. 청소하려고. 청소요?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청소는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지연은 잠시 영숙을 관찰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멍한 표정, 흐려진 눈빛, 혼란스러운 노인. 아휴.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 됐어요. 그냥 나가세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지연의 방을 나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자백. 그날 밤, 영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연은 매일 밤 11시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공범과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밤, 영숙은 녹음기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지연이 주로 통화하는 장소, 거실 소파 뒤편,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숙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 먼저 주무세요. 응, 그래. 영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11시, 그때였습니다. 지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숙은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야. 소파에 앉는 소리. 다음 주 화요일에 서류 제출해. 영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걱정하지 마. 의사도 동의했어.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시어머니, 문제 없어. 요즘 치매 증상 보이시거든.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억 원이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잖아. 지연이 낮게 웃었습니다. 응, 병수는 어차피 깨어날 일 없어. 의사가 확실하다고 했어. 그래, 보험금 나오면 반반하자. 약속했잖아. 공범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그동안 5년 기다렸는데 이제 곧 끝나.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20분, 30분. 지연은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사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모든 과정을. 마침내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지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불이 꺼졌습니다. 지연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진 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 뒤편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어폰을 꽂고 재생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2억 원이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잖아. 병수는 어차피 깨어날 일 없어. 보험금 나오면 반반하자.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영숙은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연을 직접 대면해야 할까요? 영숙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대면하기로, 무대 위에서처럼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기로, 며느리에게 진실을 들이대고 모든 것을 끝내기로. 영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막이 오른다. 30년 만에 다시 서는 무대.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삶이 걸린 무대였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지연이 말했던 바로 그날. 서류를 제출하는 날. 아침부터 지연은 분주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병원 갔다가 관공서도 들러야 해요. 그래. 영숙은 평소처럼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늦을 거예요. 응. 지연이 나가자마자 영숙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옷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30년 전 마지막 공연 때 입었던 옷. 영숙은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무기력함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 녹음기와 휴대전화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영숙은 병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무과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11시,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원무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명치료 중단 서류 제출하러. 지연이 직원에게 말하는 순간, 잠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영숙이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선 자세, 날카로운 눈빛, 당당한 표정.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서류 제출하지 마. 영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나 다 알아. 영숙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지, 왜 하려는지.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연기 그만해.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배우였거든. 순간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배우. 30년 했어.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연기 다 보여. 헌신적인 며느리 행세. 걱정하는 척. 슬퍼하는 척.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했는지 알아? 영숙이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내 방 서랍에 있던 수첩. 2억 원이라고 적힌 거. 다 찍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영숙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밤 11시. 내가 한 통화. 전부 녹음했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억 원이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잖아. 병수는 어차피 깨어날 일 없어. 원무과 직원도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나오면 반반하자.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보험금을 노렸다는 증거. 거짓말이에요. 조작이에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작? 영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경찰 불러서 확인해 볼까? 음성 분석 같은 거?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어머니, 제발은 무슨.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넌 내 아들이 죽기만 기다렸잖아. 5년 동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내가 병수를 사랑했어? 단 한 번이라도?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수 사고.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사고였어? 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확실해? 네. 지연이 절규하듯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슬펐어요. 하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금 생각이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1년, 2년 지나니까 희망이 없는데 계속 기다리는 게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 변명했습니다. 그냥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편하게 보내드리는 거라고요. 편하게?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보험금 타려고 그러는 거면서 무슨 편하게? 지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선택해. 뭐? 뭐려? 경찰서 갈래? 아니면 내 말 들을래? 지연이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말씀이요? 지금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수한테서 손 떼. 이혼 서류 써. 재산 분할 청구도 하지 마. 그럼 이 녹음은 없었던 일로 할게.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안으로. 네. 지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숙은 지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네.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원무과를 나갔습니다. 서류를 들고 모든 계획을 버리고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님, 원무과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천천히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끝났다고. 드디어 끝났다고.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영숙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수야.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지켰어. 5년 만에 처음으로. 영숙은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챕터 7 과거의 영광. 그날 밤 영숙은 병실에 남았습니다. 간병인 미선이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응? 며느님이 짐 싸서 나가시더라고요. 울면서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정리할 게 있었어. 미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제가 새벽에 올게요. 미선이 나가고 영숙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영숙은 병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수야.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 해줄까? 엄마가 왜 배우가 됐는지. 영숙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도 옛날엔 꿈이 있었어. 20살 때 극단에 들어갔지. 내 할아버지가 엄청 반대하셨어. 영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배우가 무슨 직업이냐고. 먹고 살 수 있냐고. 그래도 엄마는 했어. 정말 좋아했거든. 무대 위에 서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다른 삶을 사는 거지. 영숙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엔 단역이었어. 대사도 한두 마디. 그래도 좋았어. 무대 위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 5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역할이 커졌어. 주연까지는 아니어도 중요한 조연 역할들.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내 아빠를 만났지. 아빠도 극단 사람이었어. 연출가였고, 우린
참 많이 사랑했어.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너를 가졌어. 임신했을 때 극단 사람들이 축하해줬어. 하지만 엄마는 알았어. 이제 무대를 떠나야 한다는 걸. 아기를 키우면서 배우를 계속하기는 힘들었거든. 영숙이 병수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선택했어. 너를. 무대보다 너를. 꿈보다 너를. 후회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영숙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너를 낳고 6개월쯤 됐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갑자기였어. 너무 갑자기. 엄마는 무너졌어.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 너 때문에. 그래서 극단으로 돌아갔어. 아기띠에 너를 업고 연습실에 갔지. 다른 배우들이 너를 봐줬어. 리허설 할 때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아기였어. 연습할 때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잠만 잤지. 그렇게 10년을 했어. 낮에는 너를 키우고 밤에는 무대에 섰어.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너랑 함께였으니까. 영숙은 병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10살 되던 해 엄마 인생 최고의 배역을 받았어. 주연이었어. 처음으로. 영숙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작품 이름은 어머니였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어머니 이야기. 엄마는 연기가 아니었어. 그냥 엄마 자신이었지. 공연은 대성공이었어. 신문에도 났고 상도 받았어.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 왜냐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선택했거든.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어. 사춘기였고 엄마가 더 필요한 때였지. 밤마다 공연하러 가는 엄마보다 집에 있어주는 엄마가 필요했어. 그래서 엄마는 무대를 내려왔어. 영숙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후회 없어. 정말.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엄마의 진짜 주연 배역이었으니까. 너를 키우는 게 엄마의 최고 작품이었어. 밤은 깊어갔습니다. 영숙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병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것, 대학에 간 것, 회사에 취직한 것, 그리고 지연을 만난 것. 처음 지연이를 데려왔을 때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배우였으니까 사람의 표정을 읽을 줄 알았거든. 지연이가 너를 보는 눈빛이 사랑이 아니었어. 뭔가 다른 거였어. 하지만 엄마는 말하지 않았어. 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착각이기를 바랐어.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지. 결혼식 날 엄마는 울었어. 기쁨에 눈물인 척했지만 사실은 불안했어. 이상하게 불안했어. 그리고 1년 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어. 그날 밤 병원에서 지연이를 봤을 때 엄마는 알았어. 지연이 눈빛에 슬픔이 없다는 걸. 놀람만 있고 슬픔은 없었어. 그리고 며칠 후 지연이가 보험금 얘기를 꺼냈을 때 엄마는 확신했어.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다시 배우가 됐어. 30년 만에. 이번엔 진짜 무대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연기했어. 무기력한 노인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시어머니를, 지연이를 방심하게 만들려고, 증거를 잡으려고. 영숙이 병수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무대에서 배운 모든 것, 30년간 쌓은 모든 기술, 전부 너를 위해 썼어.
영숙은 병수의 손에 자신의 뺨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제 엄마의 연기는 끝났어. 너를 지켰으니까. 엄마의 마지막 작품, 최고의 작품.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영숙은 병수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수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마치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예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은 병실에서 병수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병수가 좋아하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읽는 순간, 병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움직였습니다. 분명하게. 병수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수야, 엄마 말 들려? 손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손가락이 움직여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사도 왔습니다.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뇌파 검사, 반응 검사.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영숙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네, 선생님.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뇌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얼마나 걸릴까요? 모릅니다. 며칠일 수도, 몇 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영숙은 무너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병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수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지? 너를 지키겠다고. 엄마는 약속을 지켰어. 이제 내 차례야. 돌아와. 엄마한테. 영숙은 병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와도 돼. 엄마는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꼭 돌아와. 밤은 조용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수의 반응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잦아졌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5년 만에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3주 후, 그날도 영숙은 병실에 있었습니다. 병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5살 때 처음 자전거 탔던 거 기억나니? 넘어질까봐 엄마가 뒤에서 잡고 뛰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약한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영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병수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5년 만에. 엄마. 병수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들만 보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아들. 사랑해, 병수야.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석 달 후, 병수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걷지는 못했습니다. 말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병원에 와서 아들을 도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도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떠났어. 왜? 너와 맞지 않았나 봐.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다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병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고생만 시켰어요. 무슨 소리야? 영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돌아온 게 어딘데? 그게 엄마한테는 전부야. 병수는 울었습니다. 영숙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병수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영숙과 병수는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엄마, 병수가 불렀습니다. 응? 엄마가 배우셨다는 거 왜 한 번도 말 안 하셨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 일이잖아. 하지만 멋진 일인데요. 멋진 건 영숙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를 키운 거야. 그게 엄마 인생 최고의 작품이야. 병수는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 아래 병원 정원에서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배우로 시작해서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다시 배우가 되어 마침내 진짜 어머니로 돌아온 인생을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왜냐하면 모든 순간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영숙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보다, 박수갈채보다 더 빛나는 이야기, 바로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보험금을 노렸을 때 한 어머니는 30년 만에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대가 아닌 인생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들의 사랑은 어떤 연기보다도 위대하니까요.